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으로부터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 때문에 연비 문제가 많이 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의 새로운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효율화, 경량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품주까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화, 경량화는 또 연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관련한 기술력으로는 어떤 게 또 꼽히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주요 이제 자동차의 이제 연비, 당연히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의 효율 극대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연료 소비를 얼마만큼 효율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경량화해서 가벼운 차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게 시장이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중소형 부품사에 좀 의미 있는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가 2014년도부터 빅사이클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이 주요하게 이제 엔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엔진은 이제 대형사들이 만들죠. 현대 위아도 만들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분야가 이제 만드는 중소형사들 많은데, 그 변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연비를 짧게,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쓰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변속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시장에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변속기 분야에서 DCT라 그래서 더블 클러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VT라 해서 무단 변속기가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얼마만큼 작은 연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을 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갖고 있는 흔히 말해서 부품사들이 이제 전망이 좀 좋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부품사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자동차 주주가 잘 갈 때 모든 부품사들이 다 잘 갔는데, 예,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는 차량의 연비라든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사를 주목하자. 그래서 네. 그런 옥소를 구분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관심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평화전공이나 화신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속기를 조금 더 고효율하게 만드는 분에서 D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또 가볍게 만드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가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하고 현대 E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어떤 변화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이 만만치는 않지만 예. 또 새로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옥석을 좀 가려봐야 되겠네요. 이 종목분들 중에서 특히나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는 좀 대형사인데요. 평화전공이라는 예.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도어 시스템, 그러니까 도어와 관련된 주로 무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드를 만드는 회사 전문 업체인데요. 도어 시스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해외 글로벌사는 GM이나 클라이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의 주력 모델에 대부분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시가 흐름이 많이 좀 빠졌었죠. 그렇죠. 지금 현대차랑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파업 사태라든지 연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악화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은 다 반영이 됐고요. 주가에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공장이 많습니다. 슬로바키아라든지 미국 알라바마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결 대상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 회계 기준상으로도 연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 연결 기준 매출이 1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법인이라든지 인도 법인이 매출처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해외 관계사가 고성장한다는 측면,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 순매수 전환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차량 경영화라든지 그런 측면을 봤을 경우 향후에 품주가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평화전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는 평화전공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바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예. 특히나 뭐 절벽 얘기가 많습니다. 뭐 재정 절벽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절벽 얘기가 있는데 제약업계에도 또 특허 절벽이라는 그런 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특허 절벽이 어떤 걸까요? 예, 특허 절벽이 사실은 이제 제약업계의 화두인데 국내 제약사에는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러니까 예. 절벽이라는 의미가 안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나라한테 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절벽이 시작이 됐다. 122조의 복제약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돼서 그게 특허 절벽이 이루어지면서 복제약 시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인데 뉴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는 좀 난리가 났죠. 예. 특허 절벽 때문에 일단 매출이 급감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아그라를 만드는 화이자도 이 특허를 좀 올해가 만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대체 물질이라든지 새로운 뭐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료되는 일단 의약품이 한 39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까지 다 합치면 122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복제약 시장이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역시 앞선 기술력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형 제약사라든지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뛰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런 부분에 약간 또 실적을 내고 또 주가 흐름이 좋게 나가는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 또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원료 의약품을 그전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다가 이제 아웃소싱으로 좀 바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약 후보물질을 역시 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각국의 재정 절벽 위기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흔히 말해서 복제약 시장을 또 정부에서 또 정책적으로 또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시장, 뭐 유럽 시장도 복제약 시장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에 좀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몇몇 그 업체들이 이미 그런 선도 업체들이 여러 가지 복제약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 특허 절벽이지만 우리 제약사에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장 기회 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종근단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원료 의약품을 또 만드는 회사가 있죠. 네. 그런 회사가 이제 화일약품하고 코롱생명과 같은 회사가 있는데 역시 이제 또 글로벌 아웃소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뭐 절벽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특허 절벽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성장 모멘텀을 잡는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건은 이 복제약이 어느 정도나 정말 저렴한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 것인지 그런 여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수혜를 얼마나 입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업체가 유망할까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돋보이는 후발업체 한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네. 화일약품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일약품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국내 대표적인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이 한 30년 되고 꽤 오래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월 한 1,000개 품목 정도를 국내 제약사에 공급을 하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 조류독감 치료제, 조류독감 치료제 그 원료도 이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다국적 회사에는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항생제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화일약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또 법안이 통과돼서 항생제는 전용 라인에서만 생산을 해라. 그런 법안이 통과됐는데 역시 GSK의 항생제 라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 회사가 120억을 투자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맞는 CGMP 공장을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예. 내년 2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제네릭 관련된 원료약품을 생산하는데 본격적으로 8월 정도부터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에 수출을 조금 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2개 품목의 연간 한 매출이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10개 품목을 확대된다면 한 1,000억 정도의 수준의 매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매출 수준이 한 1,000억 정도니까 향후에 이런 제네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의 비중이 확대되는 측면들 역시 이제
활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고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작이 어렵다 보니까 예. 역시 제네릭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회사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은 한 47%, 유보율 한 1200% 정도 돼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이후에 기관이 한 2달 동안 한 8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이라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흔히 말해서 새롭게 좀 떠오를 수 있고 중소형 중에서 좀 알짜 회사 오늘 또 화일약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유망 종목까지 추려봤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